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호우! 목요일 여의도 레이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호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호우. 와우. 와우, 기분이 좋아요. 호우를 하면 또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와우가 낫겠네요. 와우, 좋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예고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오늘 온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자제해 주시고요. 음악이 흐르면 전 심이 되니까요. 빈대떡 심이. 생각나요. 심의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 생중계 방식을 놓고 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생중계 뭐가 어떠냐 하니까 민주당은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은영 소장님부터. 일단 뭐 이게 관행 깨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방식 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언론사를 이렇게 다 불러갖고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라이브 한다고 하면 보통 유튜브 라이브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 실무 검토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녹취록을 업로드를 하면 된다. 방송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회담이라기보다는 지금 협상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양당이 세 개 의제를 냈는데 네. 이거를 조율을 해서 성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과정을 지금 다 라이브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민감한 사안들 각 당의 네. 입장에서의 민감한 상황들까지 다 오픈해갖고 논란을 더 증폭시킬 거냐. 이거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선 민주당은 정치쇼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 생중계에 대해서. 네. 근데 이러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왜 여기서 또 그렇죠. 특정 프로그램을 여기는 뉴스 민주당은 파이팅. 뉴스 파이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뉴스 파이팅.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홍보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유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최근에 작가가 실수했네요. 뉴스 파이팅이라고 적었어야 돼. 네,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또 배 씨, 저 배준영 배시예요. 작가인데, 저희 쓰리배가 여기 모였기 때문에. 네, 신비디님께서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주목을 받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판에 이제 그렇죠. 최고위원이 완전히 그냥 대흥행을 했죠. 드라마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흥행으로 컨벤션 효과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지지율도 좀 올려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이 아니라 차별화하면서 좀 성과를 얻어내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내용도 중요한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회담인지 내용에서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만나면. 아 그렇죠. 그러면 대중들이 보기에는 생중계라고? 일요일 오후 3시에 생중계? 이것만으로도 이제 주목을 끌 수 있거든요. 네. 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래요. 어떤 합의문을 발표하게 될까요? 아우 당연히 발표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네. 그 여야 대표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과를 또 내야 되고 이게 신임 대표들이에요 또. 그러네요. 그래서 예,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중계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발끈한 이유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게 먼저 이런 형식으로 한다라는 게 단독 보도가 됐기 때문에 좀 이 실무진의 이 협상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될 게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가서 이제 좀 화가 나는 면도 있고 네. 그리고 요새 그 현피 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싸우고 그냥 박차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막 부각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이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러면 현피 라이브 비슷하게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박차고 나간다든지 이러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런 걸 노리는 걸까요? 그렇죠. 이현정 소장이 오늘 나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현피 라이브 한번 나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 띄우겠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박차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 네, 제가 박차고 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뜨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배성희 진행자 나간다면 제가 대신하면 되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은 누가 유리할까요? 생중계를 하면. 생중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결과물만 놓고 보면 딱히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생중계를 하나 녹화를 하나 뭘 하나 그렇죠. 그게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형식은 순간적인 주목도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주장하는 쪽에서는 주장하는 속내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보다도 이제 주목받 지금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대표 쪽에 가 있으니까 본인 쪽으로 좀 끌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끌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과물인데 아까 이제 발표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일 거냐 아니면 둘이 뭉술할 거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둘이 뭉술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핵심 3대 의제는 빅3는 금투세, 그다음에 최상병, 예. 그다음에 25만 원이거든요. 이게 그럼 결론 났다? 이게 간단할까? 그러면은 25만 원을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금투세를 이재명 대표가 선뜻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최상병만 남는데 네. 최상병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의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는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에서 그럼 빨리 발의해라. 네. 발의해라. 심지어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안에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그걸 했을 때 한동훈 대표한테 잘한다는 박수도 가겠지만은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느냐.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뚜렷하게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번에 이 회담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조금 띄워주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왜냐면 민주당 의제 안에 지구당 부활이 있거든요. 이 지구당 부활은 지난 경선 때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다 공통적으로 찬성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걸 의제로 넣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둘이서 만약에 생중계로 공개 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쪽이 조금 더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네. 리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뭐 좋게 이야기하면 우쭈쭈 전략이고 예.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이간계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좀 이간질하는. 네. 물론 이제 그걸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축하난을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것도 일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 일종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봉윤 통한 전략이죠. 봉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봉쇄하면서 통한 한동훈 대표하고는 이야기하겠다. 지금 또 그런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고립시키는 전략. 이게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노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 결과로 이제 탄력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 거야.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자신감을 뿜뿜하면서 네.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빨리 특검법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빨리 해라. 우리 다 받아들일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상 규명도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반사이익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 노출이 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걸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제3자 추천안에 이어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 발의 압박을 했습니다. 26일까지 토 달지 말고 해라. 네. 8명도 못 모으냐. 10명도 못 모으냐. 그렇죠. 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어제 그 강순규 의원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야당의 이관계다. 이거 말려드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 분위기와 한동훈 대표 간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아직 그 대표긴 하지만 당내 장악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표가 뭘 지시하면 그게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안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좀 띄워주기도 하면서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법안을 먼저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거든요. 어제 빨리 내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한동훈 대표는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이 최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제보 공작과 관련한 부분 이거는 그 권선동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나 김기현 변호사 다 수사 받을 테니까 이거 빨리 법안을 내라.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보자 했는데 이걸 지금 주춤주춤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대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저는 이제 보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러면은 추가적인 그 수사를 특검에 포함하는 것 등을 감안했을 때는 네.
어차피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걸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전제로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부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10명을 설득을 해서 재결이 되더라도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한 다음에 통과시켜버리겠다. 대통령이 거부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통령하고는 관계는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차별화는 해야 되겠지만 그 차별화가 대통령과의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간다. 이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네요. 이게 뭐 시험대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원석 검찰총장의 확실한 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혹시 수사 심의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겠느냐 이런 변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예상된 무혐의였고요. 이미 뭐 건의기 때부터 예상된 무혐의가 쭉쭉쭉 자기 수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건의가 발표하면서 그 왜 무혐의인지 이거는 감사의 표시로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 국민이 그 받는 장면을 다 봤는데 이걸 감사의 표시로 봤다라고 이렇게 무혐의 내린 것 자체가 이거는 결국 특검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냥 넘어갈 국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검찰에서 또 그전에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온 걸 보면은 직무와 무관하다. 그리고 이제 뭐 배성희 변호사가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우자는 이 청탁 관련법 이른바 우리가 김영란법이죠. 관계 관련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죠. 거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공직자가 그것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련된 법에 따르면 어떻게 뭐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무혐의다. 하지만 이 민주당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여론상으로는. 그렇죠. 상당히 지금 여론상으로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격앙된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법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이건 지금 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건의기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 공무원분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검찰 무혐의 그리고 이게 지금 수심이 이제 소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심이 역시도 예상된 수순의 무혐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은 이게 지금 건의계 건드렸지. 그 다음에 또 중앙지검 건드리지. 이런 국가 어떤 그 기관들을 굉장히 그 흔드는 그러한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무혐의 받아도 이거는 끝까지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여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국민 눈높이냐 법적 책임이냐 뭐 이런 결론에 달하는 것 같네요. 여론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서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뭐 사인 규명을 할 때 정확하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감정상으로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명품백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마치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뭐 살인자다 이렇게 몰아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필요한 비판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정이나 정치적 공세나 정쟁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닌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수사받는 그리고 수사를 받아서 형벌까지 나온 이런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과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검찰 수사 성역이 된 거죠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여기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년째 됐는데 이걸 지금
아직도 이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연장선상으로 야권의 대표인 또 조국 대표까지 지금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그 어떤 수사냐 성격이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네.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딸 전 사위와 관련된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이 이 자리가 제공됐을 때는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맞나요? 네. 그래서 타이스타. 타이스타 거기에 이 자리가 전무이사가 자리가 네.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전 사위가 아니라 사위였던 것으로 사위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의심사항.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건 엄청난 이해충돌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대통령이 일부러라도 피해 가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당히 또는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납득되지도 않고 또 이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성역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3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가 아니라 예. 명백하게 밝혀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명백하게 수사가 됐는데 혐의가 전혀 범죄와 연결되지 않고 사실 무근이라면 예. 그대로 밝혀지면 될 일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안에서는 그럼 왜 그렇게 된 건지 네. 이 사람이 분명히 이해관계가 작동이 됐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누구의 의중이었는지 그렇다면 뭐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서 인사수석이 만약입니다. 예. 결정한 거라면 그런 그대로 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규명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그 사위를 이상직 전 의원이 그 태국인가 어디다 만든 그 그 항공사에다가 취업시킨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 공기업이잖아요. 이런데 그 임명 절차는 인취를 통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대가성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에 수사하는 결과는 나왔을 텐데 아직도 이거를 어떤 그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사도 이게 문개기 수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무슨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슈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 꺼내드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가닥은 잡히지 않나요? 그게 뭐 대가성이었는지 아닌지? 빨리 이런 좀 마무리를 지적도 받아들일 해야겠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영 소장 말씀대로 이것 자체도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빨리 이제 결론을 내는 그렇죠. 게 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치인을 수사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 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그건 일반 범죄인데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음주운전 수사한다? 그게 정치 수사가 된다? 탄압이다? 이런 논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그래서 말하면 할 수 없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죠. 명명백백. 예, 그래서 뭐 네. 공소시효가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 됐든 누가 누구라도. 됐든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뭐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40%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일까요, 우리 소장님?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이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는 뭐 정말 무주공산, 무주공산. 그다음에 적수가 없다. 네. 저는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이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네. 적은 이재명 대표다. 근데 또 한편으로 뭐 재판 리스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일이고 네.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역사를 다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정말 이 정도로 한 사람으로 집중된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다양성이 이 배격되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는 늘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 야권 차기 그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제 뭐 예상된 결과 이재명 대표가 43.2%로 이제 1위를 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2.3%. 요게 이제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를 해서 8월 17일에서 19일 날 1,025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를 내는 거는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 후보는 다시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김경수 전 지사가 조국 대표보다 더 좀 지지가 조금 더 나왔다. 상대적으로. 예, 김경수 전 지사는 6.0% 나왔고 조국 대표는 5.8% 나왔는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국내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후보이고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지지한 층이 20, 30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가야 되는 확장성의 길로 가야 되는 딱 그 사이즈가 김경수 지사를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앞으로 좀 민주당도 잘 활용을 하면서 좋은 어떤 확장성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석이시고 이게 유선 전화 면접과 네. 무선 자동답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보거나 이재명 대표를 볼 때는 이제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네. 그다음 호남 민심은 PK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TK입니다. 이제 PK냐 TK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보다는 PK에 김경수가 있고 TK에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TK가 있는데 결국 호남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네. 여기에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게 9월, 10월 이후부터 이제 재판 디스크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짧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내부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한동훈 대표가 방금 전에 소개된 이런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예. 이재명 대표를 앞지르거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앞지르는 상황이 오면 이것 역시 이제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우리 끈끈하다. 네. 이렇게 또 손을 잡았어요. 김경수 전 지사를 어떻게 뭐랄까요? 이게 견제하는? 견제하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두 분 다 지금 PK의 차기 대선 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확장성의 영역에서 PK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를 이제 끌어안는 모습인 거죠. 저는 조금 다른 게 네.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사건은 협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도 재판 리스크가 있죠. 지금 리스크라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현실화되는 거죠. 예고돼 대법원. 있는 이제 이 상황인데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조국 대표에 대해서 향후에 뭐 사면이 됐든 아니면은 야당의 다수당의 대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지지를 오롯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김경수 전 지사는 조국 대표와는 경쟁자 구도로 갔다가 예. 그 상황에서 이 경쟁자 구도에서 조금 더 이제 김 전 지사가 탄력을 받으면 그제서야 그건 뭐 당장의 시점이라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전반기 정도 그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서로 간에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 1위는 한동훈 대표였는데요. 네, 지금 1위 나왔어요. 24.1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3이 나왔는데 요 조사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네.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1%나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힘을 실어줬지만 예, 짧게만. 예. 예. 어쨌든 잘못하면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런 의견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예. 짧게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과제고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는 이적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 1위는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와 같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게으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